자,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넣어놨는데 서울 캠퍼스와의 연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다전공 제도나 연합 전공 제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글로컬러 입학을 해서 추가적으로 한 개의 학과 정도를 서울에서 배우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이 소속 변경 제도라고 해서 1년에 20명 정도의 학생을 아예 서울 캠퍼스로 이전을 시켜 드려요. 네, 뭐 연세대로 치면 연세대 미래로 들어와서 아예 본캠으로 이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졸업장이 본캠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학점 3.7에 토익 700점을 2학년 때까지 맞추면 이제 이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신입생 1000만 명 중에 20명밖에 못 가니까 이거 뭐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20명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막상 가는 친구들이 17명에서 18명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뭐 글로컬 캠퍼스의 생활에 만족을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실질 경쟁률이 낮아서 작정하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서울 캠퍼스를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으니 준비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여기 나오죠. 4학기 수료가 2학년 수료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 글로컬 캠퍼스에는 부동산 학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글로컬에 있다가 소속 변경을 해서 간 친구인데 아예 졸업증에 글로컬 출신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아예 건대 학생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아예 따로 나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다전공 제도는 글로컬에서 하나, 서울에서 하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것도 졸업장에 그냥 밑에 하나가 더 표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요 연합 전공 제도는 조금 어려운 제도라서 요거는 입학하고 난 뒤에 요거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요것도 패스를 하고 자, 여기 뭐 기숙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뭐 거리는 서울이랑 가깝지만 네, 어쨌든 기숙사 제도도 이렇게 기숙사 인원을 많이 뽑고 특히나 신입생을 50% 이상 선발을 하니까 기숙사도 웬만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먼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자유전공 학부를 올해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에서 56명 그리고 교과에서 106명을 선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유전공에 가장 뭐 특화된 학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생은 전공 적합성이 특정 과로 몰려 있지 않은 친구들 있죠. 예를 들어 꿈이 변경된 친구라거나 아니면 A과도 좋고 B과도 좋아서 아직 선택을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자율전공학부로 지원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때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학과 단 뭐 디자인, 의예, 간호, 유아교육처럼 뭐 정부에서 좀 막아놓은 학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과를 선택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점으로 컷하는 거 아니신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과 다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제도를 올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이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신설이 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경쟁률을 마지막까지 좀 보시면서 네,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결과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건 뭐 거의 대부분 학교가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계열도 자유전공 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 계열 중에서 좀 인기 있는 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30대 1을 넘으니 차라리 디자인 조형 요 자유전공으로 들어와서 2학년 때 해당 학과로 넘어가는 것이 조금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자, 그리고 의예과가 4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쨌든 지방의료를 키우기 위해서 증원을 한 거라서 지역 인재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국 단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종합전형 같은 일반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12명에서 14명으로 2명밖에 늘질 않았어요. 그런데 충청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지역 인재 쪽으로 빠질 거기 때문에 단 2명만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2명 이상의 증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요거는 지역인재니까 넘어가고 요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가 되어 있는 학과들은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방대 치고는 저희 정시를 좀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가 저희가 약간 뭐 메리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따가 정시는 뒤쪽에 한번 다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교과를 확실히 좀 많이 뽑기는 하죠. 자, 그리고 정시는 의예만 나군이기 때문에 의예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대 글로컬은 다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군은 의예과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다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많이 이제는 다 아실 텐데 초반엔 좀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 같은 학과 쓰려고 하는데 전형 여러 개 쓸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또는 다른 학과를 쓸 건데 한 전형에 종합 전형 2개 쓸 수 있냐? 근데 아시다시피 학과가 같아도 전형만 다르면은 한 학교에 6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종합 전형에 2개, 뭐 교과 전형 같은 전형에 2개 이런 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전형에 하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는 반영을 조금 다르게 하는데 요즘 좀 지방대의 트렌드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우수 과목 10개, 12개 이런 식으로 뽑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 40%, 그리고 일반 선택 60%,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올해까지는 딱 2과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A, B, 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이 A가 2개만 있으면 3% 가산점 만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로 선택이 A 2개만 있으시면은 B, C가 내가 많다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 과목이랑 일반 선택으로 퍼센테이지를 우리는 따진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성적을 딱 뽑아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요 성적을 한번 산출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기준으로 몇 등급인지 몇 점이 나오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인문계 예체능계는 국, 영, 수, 한국사랑 사회, 그러니까 과학을 보지 않죠. 그리고 자연계는 사회 대신에 과학,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사회와 과학을 다 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의예를 제외하면 없고요. 자,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그냥 서류 평가로 1단계 그냥 3배수를 한 다음에 면접이 30%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접이 있어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는 전형도 의예과랑 간호는 만들었는데 어차피 인천 지역이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기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를 제외하면은 실기 우수자 70명, 요건 자유전공학부고요. 나머지는 요렇게 수시로 선발을 하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실기 100%예요. 교과 9등급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실기 100%로 선발을 하고요. 대부분이 20대 1은 넘습니다. 10몇 대 1이 나오는 학과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20, 30대 1을 넘기 때문에 요거는 디자인 자유전공학부랑 조금 경쟁률 비교를 마지막 날에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하실 때. 자, 그리고 실기와 관련된 체능계 학과. 작년에는 지금 스포츠건강학과가 농구 대신에 윗몸 일으키기를 봤었는데 농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과 20%가 들어가는데 충분히 실기 성적으로 교과 성적은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전형 안내. 제가 정시를 왜 초반에 굳이 말씀을 드렸냐면 위에 있죠? 수능 우수 2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 중에서 완전 상위권이라면 수능 최저 때문에 수능 준비를 하겠지만 일반 학생들이 4개 과목 중에서 3개나 4개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다 수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2과목, 거기다가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 인문계열이다 하면 사탐 중에 하나, 국영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2과목만 잘 보게 되면은 정시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의예과는 제외예요. 의예과는 4개를 다 보는 거고. 그래서 인기학과 중에 간호학과도 2과목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4개 과목을 다 잘 치르지 못하지만 이번 6평에서 어느 정도 2과목은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정시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입시 결과와 관련해서 이건 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가 뭐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어떤 그냥 하나의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인문계열의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평균이 아니라 50% 컷이에요. 70% 컷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 중에 딱 중간에 있는 학생 정도의 성적이 요 정도더라. 네, 근데 뭐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자연계열은 간호학과나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조금 더 러프하죠. 네, 등급대가 조금 더 낮아집니다. 자, 근데 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교과는 저희가 교과 100%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은 조금 잘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100% 컷이 아니라 50%, 70% 컷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유아교육과가 70% 컷이 6.8이죠. 그래서 원래 5, 6등급 대 학생들이 대거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작년 결과만 보면 합격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따가 산점도로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건데 무조건 경쟁률이랑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예로 또 이제 신문방송학과가 있는데 지금 경쟁률이 신문방송학과가 19대 1이죠. 네, 요것도 이따 제가 산점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경쟁률과 꼭 같이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유아교육과나 신문방송학과를 미리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등급대가 요 정도가 나오더라. 간호학과가 50% 컷이 2.0 그리고 70% 컷이 2.4 정도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산점도예요. 이게 23학년도와 24학년도에 합격, 불합격한 학생들의 산점도인데 X는 탈락한 학생이고 파란색 삼각형이 이제 추가 합격이고 파란색 삼각형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최종 문 닫고 들어온 학생의 성적이겠죠. 보시면 중간쯤에 유아교육과 보이시죠? 23학년도에 보면은 마지막 파란색이 3점대에 들어와 있죠. 근데 24학년도에는 거의 7등급대의 마지막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에 따라서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실질적으로 유아교육과에 지원해야 되는 친구는 3, 4등급대의 친구인 거죠. 5, 6등급이 아니라. 그래서 꼭 입시 결과를 보실 때는 작년 거만 보고 우리 아이 되겠네 지원합시다가 아니라 적어도 2개년, 많게는 3, 4개년까지 무조건 경쟁률과 함께 입시 결과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신문방송학과 보이면 지금 저 중간에 수많은 빨간색 X 보이시죠? 23학년도에 신문방송학과 같은 인기학과가 5점대의 입시 결과 컷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신나서 4, 5등급대 학생들이 이 정도로 많이 지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경쟁률이 19대 1이 나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을 보고 파악을 꼭 하셔야 된다. 작년에 유독 왜 인기학과 같은데 입시 컷이 이렇게 낮을까? 그럼 경쟁률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입시 결과가 그 다음에는 확 달라지겠죠. 요거 자연계열이고요. 자연계열도 뭐 간호학과나 의예과를 제외하면 대부분 2개년, 3개년 경쟁률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실 거고 그런데 간호학과랑 의예과처럼 조금 특수한 과는 또 경쟁률과 크게 상관없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개 과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바이오 메디컬도 그렇고 에너지 신소재 같은 경우도 2개년의 차이가 좀 심하죠. 네, 그래서 경쟁률을 끝까지 보시고 특히나 우리 아이의 성적대가 좀 다소 상향 지원이거나 소신 지원이라고 하면은 경쟁률을 마지막까지 보시다가 마지막 날에 지원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입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자, 그리고 종합전형은 요런 기본적인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서 조금 러프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반영 비율을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학업 역량, 성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보는 학업 역량, 그리고
뭐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진로 역량, 전공 적합성이죠.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대부분 알고 계시는 학교들이 요 두 가지를 합치면 보통 70%가 넘을 거예요. 70에서 80%. 근데 저희는 합계 60%밖에 보질 않습니다. 그러면 야, 너희는 도대체 뭘 보냐? 인성을 많이 봅니다. 공동체 역량. 그 안에서 리더십을 포함해서 뭐 성실, 규칙, 나눔, 배려, 협업, 소통.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전공 적합성이 완전 일치하는 것 같진 않아. 또는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성적은 떨어져. 그런데 인성이 좋거나 리더십과 관련된 경험이 많다면 충분히 위에 있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왜냐? 40%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이 공동체 역량, 인성과 관련해서 30%를 넘는 대학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40이나 본다. 그래서 아까 저희 종합전형 보시면 생각보다 등급대가 높지 않은데 특히나 의예과도 저희가 일반고 학생들이 1.6대 학생도 들어옵니다. 1단계 합격은. 의예과 치고 종합전형인데도 교과를 많이 안 보나? 네. 인성을 많이 봐서 그래요. 네. 자, 뭐 요런 것들을 본다. 요런 건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는 거라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다른 데서도 들으셨겠지만은 제가 이제 모의 면접이나 이런 거 나가보면 요즘 뭐 면접에 대한 준비를 생각보다 아직까지도 뭐 생기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안 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뭐 면접의 트렌드가 제시문 기반이나 이런 게 아니라 확인 면접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기부에 작은 토시 하나라도 이거 저희가 툭 질문을 하면은 툭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갈등 조정, 뭐 누구나 하나씩은 적혀있죠, 여학생은. 네,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 보편적인 내용이니까 이건 안 묻겠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갈등 조정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인성 많이 보니까 갈등 조정한 적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생각보다 답변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기부에 대한 이해는 확실히 해야 되고 그 스토리를 미리 기록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저는 1번 자신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보자. 이거는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면접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건 뭐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면은 7개에서 뭐 8개, 많게는 뭐 10개 정도까지 질문이 나가는데 나한테 크게 가산점이 될 만한 질문이 뒤쪽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좀 멘탈이 약한 친구들이 많아서 1, 2번 문항에서 내가 좀 꼬였다라고 생각하면 면접을 던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단답을 한다거나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많은데 요 4번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나한테 점수가 될 만한 교수님의 이목을 끌 만한 답변은 뒤쪽에 나올 수도 있다. 자, 이 면접 퍼센트 요거 한번 보시면 지금 뭐 인성이 30% 돼 있죠. 근데 밑에 보면 발전 가능성도 인성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아까 제가 서류에서 인성이 40%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면접으로 넘어오면 인성과 관련된 영역이 60%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얘가 인성이 좋아서 서류가 합격이 된 친구면 면접에서까지도 인성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학업 역량이나 전공적 합성에서 우리 아이가 확실한 두각을 못 나타낸다. 20%씩 밖에 안 봅니다. 면접에서는. 그래서 면접이 되면 더 할만하다. 거기다가 이 발전 가능성 안에는 논리적 사고력도 있지만 면접 태도 같은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4번 내용, 면접 끝까지 열심히 하자라는 게 많은 점수를 차지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인성을 굉장히 많이 본다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자율활동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자, 이 내용이 잘 보시면 위에 내용이 친구들이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친구들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 그럼 내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라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와요. 그래서
요 질문이 시작이 되자마자 친구들은 아, 이걸 이론적으로 어떻게 답변해야겠다를 막 엄청 준비해요. 근데 질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의도가 뭘까요? 저희가 어디 점수 주려고 지금 질문한 걸까요? 인성이요. 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끝에를 듣지도 않고 이 질문이 딱 나오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이렇습니다. 막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인성과 관련된 점수를 주려 했는데 맞지 않죠.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면접이 일방향적으로 이론이겠지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성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으면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본인이 한 활동은 다 질문이 나갈 수 있고요. 자, 갈등 조정 나왔죠. 이거 여학생들 한두 개씩 무조건 있어요.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네. 자, 이젠 의예과 안내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지토 자기 추천 전형만 인천 지역은 쓸 수가 없어요. 나머지 지역 인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인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충청권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들, 뭐 북일고, 삼성고, 뭐 한일고, 공주사대부고 이런 친구들이 지역 인재로 가겠죠. 그러면 실질적인 경쟁자들이 많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저희가 수능 최저를 요번에 못 낮췄습니다. 3합 4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이 만약에 전공 적합성이 다소 낮다 하더라도 인성이 괜찮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올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올해 증원이 갑자기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 공대라던가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수능 준비가 완벽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역은 올해 의대를 갈 수 있는 뭐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현역 3학년들은. 그래서 올해 의대를 생각한 친구들이라면 뭐 정시를 포함해서 뭐 여긴 지역 인재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의예과를 쓸 수 있는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면접 30% 들어가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MMI 면접이라고 해서 제시문 3개로 해서 방 3개를 나눠서 제시문으로 면접을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시문은 상황 경험 하나만 들어가고 나머지를 전부 다 서류 기반 확인 면접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뭐 학부모님들 중에 뭐 건국대는 자사고를 좋아해서 제시문 기반으로 면접을 한다.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데 뭐 그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올해는 확인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은 더 줄어들 것이다. 네. 그리고 또 뭐 변을 하자면 자사고를 자꾸 저희가 우대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원자, 자사고 지원자 그리고 일반고 지원자 비율이랑 1단계 최종 합격자, 일반고, 자사고 비율을 보면 오히려 일반고의 합격자 비율이 늘어납니다. 지원자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절대 자사고를 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합 4다. 탐구는 2과목 평균의 소수점 절사. 네, 지역 인재니까 넘어가고, 네. 뭐 농어촌은 아니니까, 네. 수능 100%입니다. 정시는, 네. 그리고 미적도는 기하를 치셔야 되고 2과목의 평균, 그리고 절사고요. 절사가 아니고요. 평균이니까. 표점이 들어가고 영어는 수능 등급인데 우리 학교 기준으로 환산을 할 거고요. 네, 수학이랑 과탐을 30%씩. 네, 이걸로 이제 저희가 뭐 설명회는 끝내는 걸로 하고요. 이제 다음 대학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요 앞에 있을 테니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